다슬기를 잡으려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다고 방심하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슬기 채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이 최소 7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충북 괴산군에서 다슬기 채집망을 손에 쥔 60대 남성이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지난달 30일 충남 금산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여름철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망한 사람이 32명이나 됩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8월 달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다슬기는 수심이 비교적 얕은 하천에 주로 서식하지만 바닥이 고르지 않고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당국은 다슬기를 채취할 때 반드시 일행과 함께 활동하고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했고요. 한 분은 이제 저쪽 대각선 저 끝에서 해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 요청 좀 한다고 해서 전달받은 건 3명이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청소년 2명하고 아빠가 올라가길래 이제 다 나온 줄 알았어요. 뒤쪽에서 사람들이 2명 더 있다고. 2분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제트스키로 이렇게 돌다가 한 분을 발견을 저희가 해서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그때는 심정지 상태로 있어. 비지정인 곳들은 따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걸까요? 비지정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 안 하죠. 배치할 의무가 없어서 배치를 안 했습니다. 비지정 해변의 관리 총괄은 해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양경찰이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 순환 사고에 대해서 그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쪽에서 해양경찰이 아예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인력이나 좀 뭐 모든 게 좀 사실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일부러 오셨어요? 한강한 대로? 저희는 그냥 그쪽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일부러 오려고.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부표라든지 또는 감시나 구조시설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이라든지 또는 성수기 때만 굉장히 몰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만이라도 좀 지정을 해서 다중 이용이 많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강원 고성의 한 해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3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50대 2명 가운데 1명은 500여 미터 떨어진 인근 해수욕장에서 출동한 안전요원에 의해, 나머지 1명은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는데 이미 심정지가 온 뒤였습니다. 사고가 난 해변은 국군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콘도 앞 해변으로 지난해까지는 해수욕장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안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구조 장비도 해변에 비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명 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 사고 대처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심정지가 완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빼가지고 제트스키에 실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119 구급대가 마침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시에 오후 4시쯤엔 고성의 또 다른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해변 역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수영 한계선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해수욕객들이 수영 한계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순환안전요들이 통제를 하고 혹시라도 순환사고라든가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여름철 동안 강원과 경북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모두 8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이른 아침 남녀 3명이 바닷가를 오가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뒤이어 또 다른 한 명도 바다로 끌려갑니다. 해경과 119가 2명 모두 구조했지만 끝내 한 명이 숨졌습니다. 9시간 뒤 불과 4km 떨어진 해변에서 카약을 즐기던 40대가 너울에 휩쓸렸고 1시간 30분 뒤 인근의 또 다른 해변에서도 관광객 한 명이 너울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너울 파도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울은 먼 바다에서 저기압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데 맑은 날 바람이 없어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일반 파도의 파 주기가 짧은데 반해 너울은 8초 이상으로 길고 파장의 길이도 100m에서 200m에 달해 일반 파도와 같은 높이여도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도는 이제 해저의 지형영향을 받아서 어떤 에너지 감소 효과가 있지만은 장조기성은 에너지의 어떤 감소 효과가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해안에 밀려와서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너울이 해안가에 도달할 때 여러 파도가 겹치면 파고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데 특히 동해안에는 해안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아서 한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구조대원도 맨몸으로 수영하게 되면 너울성 파도에서는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부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힘든 건데 그래서 이제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대부분 다음 달 개장 때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